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 많이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억울한 불륜녀, 억울한 상간남,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저 쓰레기 변호사가 또 쓰레기를 변호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 좀만 더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혼사건, 상간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간남, 상간녀라 그러면 되게 음란하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 상식이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들을, 그분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듣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사실상 이분이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케이스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억울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말 억울한 상간남, 상간녀일 수 있겠지만 그걸 저한테만 얘기하시고 다른 데 가서는 말 안 했으면 좋겠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한 상간남, 상간녀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급한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남성분의 목소리였고요. 남성분께서 상간사건이라 그러면서 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전화를 주신 남성분이 상간남으로 내몰려서 피고로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분 말씀이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분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그래서 보통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남성분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외도를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자기가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바람펴가지고 지금 혼인관계 파탄이 났고 파탄난 이후에 내가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상간소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남성분이요,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아니 우리 혼인관계는 언제 너가 바람핀 것 때문에 이미 파탄이 나가지고 껍질만 있는 상태로 합의가 되어 있다 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데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성분과 그 배우자는요,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쌍방 기각이 되었고 재산 분할이라는 양육권에 대해서만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상간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요, 원고 전부 패소, 상간녀 전부 승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부관계라는 것들은 정말 모르는 거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부남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 유부남과 교제를 했다고 해서 상간녀가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미 여러 차례 외도를 한 그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들을 더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건 근데 예외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이거는 혼인 파탄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케이스, 정말 억울한 건 맞습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볼게요. 상간녀 소송을 받은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요, 원고인 그 배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바람을 펴가지고요, 지금 이 남자가 참아주고 있는 거고 이미 혼인관계는 다 파탄난 거예요 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원고가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 유부남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해줄 수 있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연락을 해보면 그 유부남은 그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연락도 안 받아요.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는 걸리더라도 내가 위자료를 주겠다, 내지는 내가 이혼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발각이 돼서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진짜 꽃뱀 같은 XX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휘둘리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또 자기 배우자를 위한 진술서 같은 거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고 1심 본안소송을요 그냥 본인 당사자가 소송을 했어요. 상간소송의 피고분들은 당사자 소송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요 끝까지 그 남자를 믿었어요. 정말 실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래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소송을 없애주겠대요. 믿고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게요? 3천만 원 나와서 1심에서. 그 피고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고분의 입장에서는요 큰 상처가 여러 번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을까? 도덕적인 자괴감이 드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도 이 남자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 남자에 대해서. 그런데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그 남자에 대한 비난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 결국에 판사님 보시면 어떨까요? 정신 못 차렸냐가 돼버려요. 대개의 상간소송의 피고분들은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케이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를 찾아오실 때에도 이분은 정말 상간 피고겠구나 라는 분들이 계세요. 주눅 들어 계시고 위축돼 계시고 뭐 화가 나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화의 종류가 다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화가 나신 분들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어디다가 말을 못해서 억울해서 나오는 화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오셔가지고 제가 한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말 나름대로 정갈되게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고 그 남자를 비난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에게 억울한 말씀들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불륜남, 불륜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나고 억울한 것들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요 정말 말 못할 고민들만 끙끙 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합당한 대가를 넘어서는 고통과 아픔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제 이메일이나 카톡 그리고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